그럼 정말 빠를까요? 제가 벤치마크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IT 리더입니다. 오늘은 아이폰 11 프로 맥스, 11 프로, 11 아이폰 SE 2세대 4종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가지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해야 후회하지 않을까, 이런 질문들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오늘 이 선택 가이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차이가 나는 부분은 카메라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폰 11 프로 시리즈 같은 경우는 트리플 카메라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울트라 와이드 카메라, 와이드 카메라, 망원 카메라 3종을 가지고 있고요. 아이폰 11은 듀얼 카메라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울트라 와이드 카메라, 와이드 카메라가 있고요. 아이폰 SE 2세대는 싱글 카메라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카메라 경쟁력에서는 아이폰 11 프로 시리즈가 좋습니다. 울트라 와이드 카메라로 넓은 화각대의 사진을 찍을 수 있고요. 그리고 망원 카메라로 멀리 있는 피사체를 당겨서 찍을 수 있는 경쟁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할 수 있는 약간 스펙의 차이도 있는데요. 아이폰 11 프로 시리즈 같은 경우는 2배 광학 줌을 지원하기 때문에 10배까지 디지털 줌을 사용할 수 있고요. 아이폰 11과 아이폰 SE 2세대는 5배 디지털 줌까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 모드를 지원하는 차이도 있죠. 아이폰 11과 아이폰 11 프로 시리즈는 야간 모드 촬영을 지원하지만 아이폰 SE 2세대는 그 기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조금 더 선명한 사진을 찍고 싶은 분들은 아이폰 11이나 아이폰 11 프로 시리즈를 선택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카메라 스펙을 보면 와이드 카메라는 f1.8로 모든 모델이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울트라 와이드 카메라는 f2.4, 망원 카메라는 f2.6까지 지원합니다. 그리고 아이폰 SE 2세대는 광학 이미지 흔들림 보정을 지원하는데 아이폰 11 시리즈는 듀얼 광학 이미지 보정으로 인해서 더 강력한 흔들림을 잡아주고 있다고 참고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메라 촬영 모드에서도 차이가 있죠. 아이폰 11이나 아이폰 11 프로 시리즈 같은 경우는 인물 사진 모드에서 사물도 촬영을 할 수 있는데요. 아이폰 SE 2세대는 인물 사진 모드만 지원합니다. 일반적인 사물을 자주 찍는 분들한테는 아이폰 11 시리즈들이 더 매력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래시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아이폰 SE는 트루톤 플래시가 적용이 되었고요. 아이폰 11 시리즈에는 더 밝아진 트루톤 플래시가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플래시 기능에서도 조금 더 아이폰 11 시리즈가 더 만족스러운 가치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 카메라에서도 아주 큰 차이를 느낄 수가 있죠. 아이폰 11 시리즈는 1200만화소 트루데스 카메라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아이폰 SE 2세대는 페이스타임 HD 700만화소 카메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 품질에서도 차이가 있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점은 아이폰 SE 2세대도 전면 카메라에 인물 사진 모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웃포커싱 효과, 그리고 다양한 인물 사진 조명 효과를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고품질의 인물 사진을 찍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아이폰 11 시리즈가 더 만족스러운 셀피 촬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참고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안 방식에서도 차이가 있죠. 아이폰 11 시리즈는 페이스 아이디 방식이고 아이폰 SE 2세대는 터치 아이디 방식입니다. 페이스 아이디 방식으로 넘어가면서 너무나 편하게 이용을 하고 있는데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맞물리면서 페이스 아이디가 불편해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폰 SE 2세대의 이 터치 아이디 방식이 최근에 더 편하다는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신의 보안 트렌드는 얼굴 인식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뛰어난 보안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디자인적으로 가장 큰 차이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아이폰 11 시리즈는 상단에 노치 영역이 있긴 하지만 꽉 찬 디스플레이를 볼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아이폰 SE 2세대는 위안에 널찍한 베젤이 있기 때문에 디자인적인 경쟁력에서는 당연히 아이폰 11 시리즈들이 좋습니다. 그런데 아이폰 11과 아이폰 11 프로 시리즈는 약간의 디자인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베젤 두께에서 차이를 느낄 수 있는데요. 아이폰 11 프로 시리즈는 OLED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베젤을 더 슬림하게 가져갈 수 있었던 거고요. 아이폰 11은 리퀴드 레티나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베젤 사이즈가 살짝 두껍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적인 완성도 측면에서는 당연히 아이폰 11 프로 시리즈가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이폰 11이 나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이폰 11도 충분히 매력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후면에 화사한
다양한 컬러를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이폰 11의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에서 이제 차이를 느낄 수 있는데요. 아이폰 11 프로 시리즈는 슈퍼 레티나 XDR 디스플레이, OLED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었고요. 아이폰 11은 리퀴드 레티나 HD 디스플레이, LCD 디스플레이인데 리퀴드 레티나 디스플레이도 굉장히 선명한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아이패드 프로 4세대에 들어간 디스플레이가 리퀴드 레티나 디스플레이요. 그만큼 디스플레이 경쟁력은 아이폰 11도 좋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아이폰 SE 2세대는 레티나 HD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레티나 HD 디스플레이도 결코 나쁜 디스플레이는 아닙니다. 하지만 아이폰 11 프로에 들어간 디스플레이가 확실히 뛰어난 디스플레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상도에서도 차이가 있는데요. 아이폰 11 프로 맥스 같은 경우는 6.5인치 화면이죠. 그래서 2688, 124의 해상도를 가지고 있고요. 아이폰 11 프로는 5.8인치입니다. 그래서 2436, 1125, 458 PPI로 두 가지 모델 다 같은 PPI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선명한 화면을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이폰 11 같은 경우는 6.1인치인데요. 1792, 828, 326 PPI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SE 2세대는 4.7인치 화면이죠. 1334, 750 해상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아이폰 11과 똑같은 326 PPI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암비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아이폰 11 프로시는 200만 대 1의 그런 놀라운 명암비를 가지고 있고요. 아이폰 11이나 아이폰 SE 2세대 같은 경우는 1400대 1의 명암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숫자 차이가 커가지고 안 좋은 디스플레이인가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그렇진 않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밝기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아이폰 11 프로 시리즈는 800니트의 밝기를 가지고 있고요. 아이폰 11하고 아이폰 SE 2세대는 625니트 밝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외 시인성은 아이폰 11 프로가 더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11 프로 시리즈는 HDR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영상을 볼 때 밝은 곳은 더 밝게, 어두운 곳은 더 어둡게 보면서 더 뛰어난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화면에 조금 더 가치를 두시는 분이라면 아이폰 11 프로 시리즈로 가는 게 좋습니다. 가격이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가격을 떠나서 만족도 면에서는 아이폰 11 프로 시리즈가 당연히 좋다는 것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속으로 들어가서 그 차이를 보자고 하면 놀라운 점이 모든 모델이 다 A30 바이오닉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3세대 뉴럴 엔진이 포함된 AP인데요. 이 55만원이라는 가격에 나온 아이폰 SE 2세대가 최고의 두뇌를 가지고 나왔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성비로 비교한다면 이거를 능가할 제품은 당분간 나오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정말 빠를까요? 제가 벤치마크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아이폰 11 프로 맥스 같은 경우는 싱글코어가 1335점, 멀티코어가 3381점이 나왔고요. 아이폰 11 프로는 싱글코어가 1335점, 그리고 멀티코어가 3432점입니다. 아이폰 11은 싱글코어가 1333점, 멀티코어가 3533점, 오히려 아이폰 11이 더 높게 나왔고요. 아이폰 SE 2세대는 싱글코어가 1329점, 멀티코어가 2943점이 나왔습니다. 약간 점수가 낮게 나왔지만 큰 차이가 안 나는 점수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벤치마크는 제때마다 점수 차이가 좀 틀려지거든요. 그래서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대략적인 성능을 볼 수 있는 부분인데 모든 모델이 다 뛰어난 성능을 내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격 때문에 저렴한 스마트폰을 선택하고 또 느린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확 날려버린 게 아이폰 SE 2세대입니다. 얘는 현재 최고의 스마트폰과 어깨를 당당히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속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모델이 또 방수를 지원하죠. 이 부분도 놀라운 부분이에요. 물론 방수 성능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이폰 11 프로 시리즈는 4m에서 30분간 버틸 수 있는, 지금 나와 있는 대부분의 스마트폰이 IP68, 얘도 IP68이에요. 근데 보통의 IP68은 1m 30 수심에서 30분간 버틸 수 있는 수치인데요. 아이폰 11 프로는 그보다 한 단계 위급의 4m예요. 수심에서 30분간 버틸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방수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속에 4m 들어가면은 수압이 꽤 세거든요. 그 수압을 버틸 수 있는 방수 성능을 가지고 있고요. 아이폰 11은 그보다 좀 낮은 2m 수심에서 30분간 버틸 수 있는 IP68을 지원하고요. 아이폰 SE 2세대는 1m 수심에서
30분간 버틸 수 있는 IP67 방수를 지원합니다. 참고로 애플워치 같은 경우는 수심 50m 에서 방수를 지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압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수영하면서도 사용할 수 있지만 아이폰은 수영하면서 사용하면은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물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모델임에는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놀라운 점은 모든 모델이 다 무선 충전을 지원합니다. 55만 원의 제품이 무선 충전을 지원한다. 이것도 감동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휴대성 측면을 보게 되면은 아이폰 11 프로 맥스 대화면의 매력을 가지고 있지만 아무래도 크기도 크고 무게도 무거울 수밖에 없잖아요. 226g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전혀 문제가 되는 무게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나는 무거운 게 싫다 하시는 분이라면 아이폰 11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188g, 5.8인치 화면에 휴대하기 편한 무게와 사이즈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이폰 11은 그 중간에 절충할 수 있는 모델이에요. 6.1인치 대화면을 가지고 있으면서 무게가 194g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낀 무게라고 볼 수 있겠죠. 휴대성의 최고의 강점인 모델은 아이폰 SE 2세대가 있죠. 4.7인치 화면으로 화면이 작긴 하지만 손에 완벽하게 들어오는 그립감이 좋고 무게도 148g으로 정말 가볍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 시간에 대한 부분들 많이 고민하시죠? 아이폰 11 프로 시리즈 그리고 아이폰 11 정말 놀라운 배터리 타임을 보여줍니다. 아이폰 SE 2세대는 그런 부분에서는 살짝 아쉬운 사용 시간을 보여줍니다. 아무래도 아이폰 8 시대의 그런 배터리 용량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배터리 타임이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바뀐 점은 없습니다.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 보조 배터리를 같이 사용을 하시면 조금 더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반적인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아이폰 SE도 충분히 하루 정도는 거뜬히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 타임을 보여주니까 안심하고 이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속 충전도 다 지원하는지 궁금하시겠죠? 모든 모델이 다 18W 고속 충전을 지원합니다. 다른 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아이폰 11 프로 맥스나 프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18W 고속 충전기가 포함되어 있는데 아이폰 11하고 아이폰 SE 2세대는 이제 별도 구입으로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아이폰 11 시리즈 보면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가격도 그만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그런 가치에 맞는 모델 그리고 자신의 예산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기본적인 성능에서는 서로 차이가 없기 때문에 다 만족스럽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만 꼭 기억을 해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리더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알람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또 만나요.